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을 좀 정리해보면서 다음 시장까지도 미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하찬봉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좀 정리해보도록 연휴를 앞둬서인지 시장이 좀 주춤했습니다. 네. 네. 연휴라기보다는 네. 북한이죠. 네. 북한 리스크가 가장 네네네. 큰 장을 지배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주중에 나왔던 북한 외무 장관인가요? 외무상의 또 발언. 그러다 보니까 사실 8월 10일 정도에 촉발됐던 북한발 리스크가 이제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강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한 진약적 리스크 자체가 우리나라 장을 상당히 억누른다. 예, 그렇게 먼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지금 조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약간 좀 안 좋았던 것이 이제 미국의 달러가 최근에 상당히 약했었는데 주중에 있었던 옐런 의장의 스피치를 보면 일단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대략 91선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다시 93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러화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들어온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환율도 뛰고 있는 트리플 악세에 노출되어 있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대북 리스크가 이끈 불안정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다시 원래 자금이라는 것은 통화 강세 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우리는 좀 안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미국은 연말까지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수를 이끄는 것은 지금 하반기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은 어제 공화당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죠. 한 10년간 5조 달러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가장 파격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입니다. 예, 현재 한 35% 정도 되는 법인세율을 한 20%까지 낮추게 되고요. 소득세율은 최고소율을 한 35% 인하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은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경기 부양 명목으로 10년 동안 5조 달러 정도가 감축되는데 해서 경기가 살아날까에 대한 말은 많습니다만은 일단 정시 입장에서는 세율 인하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 정시는 상당히 견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고 약간 애플 때문에 주춤했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도체가 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도 지금 보면 오늘도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종목은 강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지금 어제도 8% 이상 뛰었죠. 그게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위주로 한 반도체 섹터만 어떻게 보면 대북 리스크를 피해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장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 같은데 지난주에 철강 또 화학 태양광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일부 대형주들이 추풍낙엽을 떨어지는데 약간 이번 주 안 좋았던 시그널은 또 뭐였냐면 기관들이 가장 많이 좀 사랑했던 삼성전기, SDI, LG전자, LG이노텍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아닌 IT 5인방에 대한 매도가 좀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 10만 원대, SDI가 20만 원대 걸쳐 있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기관 매도 공세가 있기 때문에 장애 체질적인 면에서는 코스피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장을 놓고 보니까 화장품주,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종목이 좀 움직이는데 이거는 약간 순환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은 확실히 대북 리스크가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누르고 있던 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은 내일까지만 하고 네. 이제 당분간 좀 쉬게 되는데 그래도 주요 일정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가 원래 금요일에 나오는데 네네네. 또 휴장이 길기 때문에 하루 땡겨서 나왔죠. 미리. 예, 땡겨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저희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10월 9일까지 휴장에 들어가죠. 휴장에 들어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사드 피해가 없었으면 아마 이맘때 한참 정시에서 중국 국경절 관련주를 많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도 실제적으로 10월 6일까지 다음 일주일 내내 휴장에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사드 여파 때문에 국경절 테마를 중국 소비주를 좀 접근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미국은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난 FOMC에 있었던 보유 자산 매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1년간은 매달 100억 달러 정도를 채권 재매입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제 국채 60억 달러,
MBS 40억 달러. 그래서 4조 5천억까지 가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걸리죠. 2년 차부터는 또 3개월 단위로 증가하게 되는데 뭐 이것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럼 10월 달부터 미국이 보유자산 매각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장이 안 좋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매각 축소에 들어가는 그런 스타트가 10월부터라는 거 일정 정도로만 체크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월 초 월말이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조업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조업 지표 영향도가 조금 낮은데 월요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3일 날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왜 제가 유럽 물가 지표를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지금 10월 달에 가장 큰 경기해야 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는 10월 26일 날 있을 ECB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10월부터 이제 보유자산 매각에 들어가죠. 그럼 유럽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려고 해요. 그래서 9월달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실은 그걸 10월달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0월달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10월 26일날 열리는데 그 전에 먼저 10월 5일날 목요일날 그래도 그 이제 ECB도 통화정책 의사록이 있습니다. FMC 의사록처럼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진짜로 10월 말부터 유럽도 테이퍼링을 하느냐 그 힌트는 10월 5일쯤에 나온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것 같고요. 금요일은 매주 또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되죠. 뭐 미국의 고용 동향은 최근에 실업률은 뭐 자연 실업률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의미 없고 옐런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2%에는 못 미치지만은 물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좀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고용 동향보다는 역시나 지금 미국은 하반기에는 최소한 10월 말에도 FOMC 회의가 한번 있긴 있습니다만은 12월 금리 인상 쪽으로 많이 그림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일정들 좀 미리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금 먼 얘기가 될 수도 네. 있겠는데 휴일이 마친 이후에 우리가 돌아와서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부분이 지금 네. 이제 추석 경계감 이야기할 때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하는 그런 것보다 북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또 하필이면 10월 10일 우리 장이 열리는 그날이 바로 또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북한이 조금 더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경계감이 사실 휴장 이후 처음 열리는 10월 10일 화요일 장을 보면서 좀 경계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거는 예측 가능한 우리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그 부분 자체를 미사일을 쏜다 아닌다 뭐 아니면 또 조금 더 추가적인 뭐 공격적인 발언이 나올까 이거는 자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만 딱 놓고 보면 코스피는 지금 위치가 약간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370이 지수를 위 차트를 보면 이게 22이동 평균선인데 여기에서는 살짝 밑으로 밀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수는 좀 밀 수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코스피 지수는 차라리 조금 더 뭐 다음 주 장이 열리고 나면 다다음 주군요. 열리고 나면 조금 현재 21선 위치하고 2370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매수를 하기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역시나 지금 코스닥이 이번 주에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지금 반등 속도는 사실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마 650선 이상은 좀 안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략할 섹터인데요. 제가 아까 오늘 이번 주 장을 좀 전망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만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10월 13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시입니다. 근데 14조 이상 이야기할 때, 그 중에 9조 5천억 이상이 반도체거든요. 또 하이닉스도 지금 반도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도 보면 코스닥에 반도체 종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장이 흔들릴 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반도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 조금 많은 것이 저도 공감하는데, 저도 많습니다. 그럼 2차 전지주는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2차 전지주가 어제까지 조금 강했다가 오늘 뭐 포스코, 캠텍, 호성 다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삼성 SDI의 주가가 좀 같이 나란히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 SDI의 주가가 오늘 20만 원대 좀 기간 차익매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I의 주가가 어느 정도 뭐 가격 하방 경직을 보이는 걸 보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약간은 지금 2차 전지주는 차익매물이 조금 노출돼 있다. 그리고 그런 차익매물의 노출 속에서 시장의 자금은 일부 반도체 종목 그리고 순환하는 내수주에 좀 몰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 장센까지 저희가 대비해보는 전략을 만들어봤습니다.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참고하시면서 또 성공 투자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